같이 볼게요. 자, 시험에 대한 먼저 시즌2 레벨2 파르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많이 어렵고요. 많이 어려운데, 결국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지금까지 데이터상으로도 되게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들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1등급 중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하이 레벨을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포섭을 하고 맞추셔야 되는 문제예요. 뭐 요 정도까지 완벽하게 맞췄다면은 기대할 성적치가 나오겠죠? 그치? 응? 자, 그래서 7번부터 1번, 1, 2, 3, 4, 5, 6 중에 해야 돼? 네, 3번. 3번? 3번 뭘 봐야 되는 거야? 3번. 3번 같이 볼게요. 레벨 1이에요? 여기 있다. 자, 3번부터 같이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BC를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얘로 원을 이렇게 만들어. 이랬을 때 여기를 쭉 올린 요 녀석을 P, 얘가 P, 그 다음에 O, B, C. 뭐 요러한 도형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두 원에 대한 관계가 제시됐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인데 원의 중심끼리 뭐 하셔야 돼? 이어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작은 원의 중심과 큰 4분원의 중심끼리 이어주게 된다면 뭐가 보이셔야 되냐? 지금 요렇게 마저 이었을 때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그럼 잘 봐. 자, 지금 이 녀석의 길이는 1이고요. 여기가 지금 1인데 너무 번잡하네요, 지금. 자, 이랬을 때 지금 BC의 길이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밑변은 제시가 됐으니 우리 누구 찾아야 돼? 높이 찾는데 집중하셔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니까 요 녀석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여기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2분의 x가 되는 건 자명하신 사실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의 길이는 결국 이 녀석을 찾는데 집중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이 녀석이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뿅뿅하고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혹여나 닮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판별해 주셔야 되는데 잘 봐. 여기의 각을 내가 동그라미라고 둔다면 여기의 각은 x가 될 거고 여기의 각이 뭐가 돼? 여기가 x가 되면서 서로 닮은 관계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여기에 점을 m이라 둘게요. 그러면 삼각형 BMO하고 누구랑 닮음이야? 삼각형 O, 여기 H로 둘까? H? OHM이 서로 닮음이신 상황이네. 가 보이셔야 돼. 보였니? 거의 선을 자, 끝까지 가고 생각의 흐름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 2분의 X죠? 그치? 잠깐만 빼와서 옆에다 그려보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X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빼서 그리면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얘네 둘이 지금 닮음인데 1대 2분의 x 그럼 여긴 얼마야? 피타고라스 쓰시면 루트 1-4분의 x제곱이 될 건데 이 녀석의 밑변의 길이가 이 녀석의 빗변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1-4분의
x제곱이 되겠죠. 근데 우리 누구 찾는 중? 주황색 변 찾는 중. 여기 변 찾는 게 집중이 되겠죠. 그럼 봐봐. 비율이 어떻게 돼? 1대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지. 즉 빗변에서 긴 변으로 넘어갈 때 얼마 곱해야 돼?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곱해야 돼. 즉 이 녀석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1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이 되겠지. 아, 그럼 뭐 구했어? 삼각형의 넓이 다 구했어.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인 S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 높이는 1-4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x가 되시면서 뭐가 등장해? x에 대한 2차 함수 등장하시죠. 맞니? 그럼 뭐 찾아야 돼? 2차 함수의 최대값 찾아주면 문제 끝나는 거지. 봐봐. 여러분들 생각의 흐름 한 번만 정리할게요. 어떤 식으로 난 사고를 했냐면 원이 나와 있어.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잠깐만. 자, 원의 정의 자체가 뭐야? 원의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들이 전부 다 같은 거지. 그러면 원의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도 두 원에 대한 관계가 제시됐을 때 원의 중심끼리 이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야,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개끼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찾는 게 먼저가 될 거니 중심끼리 있는 게 당연한 생각이 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개의 원보이면 중심끼리 이으세요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국 얘를 이었을 때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등장하게 될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치를 봤을 때 밑변을 알고 높이만 알면 끝나는 건데 여기의 길이 알고 있죠? 여기 길이만 알아내시면 돼. 그러면 결국 어떠한 요 변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그 녀석과 마침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닮음까지 연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넘어가서요. 다음에 이제 7번 가도 돼? 중간에 있니? 번 6번 볼게요. 뭐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평행. 그다음에 여기가 Q 해서 동동동동 내려왔고요. 뭐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fx에 대한 방정식, 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상황 속에서 a의 좌표가 1,0, b의 좌표가 a,0이라는 말은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셔야 되고 a 집어넣었을 때 0 나오셔야 돼요. 기본적인 인수정리로식 세울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기억 보기는 사실 어때요?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이야. f2, x에다가 2 집어넣게 된다면 2-a 나오실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 되시겠죠. 그치? 그럼 니은 봐봐. 니은은 갑자기 뭘 묻고 있어? AR에 대한 걸 묻고 계신데 지금 니은 보기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자면은 야, 지금부터 나는 AR에 대한 모든 정보를 A로 바꿔볼 거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A좌표와 R좌표에 대한 관계를 찾는데 결국은 집중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fx에 대한 식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R에 대한 좌표가요 Q의 x좌표에서 따오신 거죠. 그럼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울기 m인 녀석은 여기 두 점을 지나는 중이죠. 즉 2차 함수의 꼭지점과 b의 좌표를 지나는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꼭지점을 뭔지 모르겠으니 점 P라고 잡게 되면은 P라는 녀석은 잘 봐. A와 B 가운데 있는 어차피 fx식을 구했으니까 집어넣게 된다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A 더하기 1 여기다 집어넣게 된다면요. 2분의 A-1, 그 다음에 2분의 1-A 되겠지. 그래서 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맞니? 그러면 그 기울기 m이라는 녀석은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이신 거지. 그치? 그래서 m이라는 녀석은 b좌표, bx좌표는 a니까 a 빼기 2분의 a 더하기 1 분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4분의 a-1제곱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자 분모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이 녀석은 전개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2분의 a-1 나오시죠. 맞니? 그러면 얘는 2분의 a-1제곱이니까 뭐가 돼? 약분되시면서 얘가요 마이너스 2분의 a-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춘? 그러면 뭐 찾았어? m을 a로 표현할 수 있어 우리. 자, 그런 상황 속에서 A점의 좌표는 1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래 X좌표 찾아가야 되는데 걔는 결국 Q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선과 이차함수에 대한 교점을 찾는 데 다시 집중하셔야겠네. 자, 그러면요. 자,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둔다면 L이라는 그 녀석은 y는 기울기는 똑같이 m일 거고요. 몇 지나는 중? 1,0 지나는 중이니까 우리 m 괄호 x-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얘랑 누구랑? 이 녀석의 교점이니까 우리는 mx-1은 x-1 곱하기 x-a가 될 거고 우리는 q의 x좌표 찾는 중이기 때문에 x-1을 날려줘도 문제 없죠. 그러면 Q의 X좌표가 어떻게 돼? A 더하기 M 되는 거야 지금? 괜찮니? 그러면 R의 X좌표가 M 더하기 M A 더하기 M 될 거고요. 선분 AR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M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누구를 뭘로 바꿀 수 있어? M을 A로 바꾸는 게 가능해져. 뭔 소리야? A를 M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M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그치? 말 실수하고 있었구나. 자, M에 대해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M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우변의 식을 A만 남게끔 조작질을 하시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주고 마이너스 1 넘겨주시면 A라는 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M 더하기 1 되시겠지.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 뭔가 잘못됐죠, 지금? 뭐야, 왜 이래? 마이너스 M 나오는데? 야, 어디서 실수했어, 또. 아이씨. 내가 봤을 때 여기서 틀렸어. 2분의 A 더하기 1. 둘이 빼면 2분의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A 맞고 M이라는 녀석이 2분의 여기가 A 마이너스 1 맞죠? A는 2M 더하기 1 맞죠? 젠장? 마이너스 1 어디요? 아니. 깜짝아. AR 맞죠? AR 맞는 거. 다 맞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2분의 A 2분의 다 맞는데? 미친놈이죠? 여기 더하기죠, 지금? 그쵸?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더하기예요. 그치? 왜냐면 x2-x1이 y2-y1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게 다 쟤네 때문에 그래. 자,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 AR이 3m이 되면서 니은이 뭐가 될까? 니은의 보기가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야, 이건 뭘까? BRQ래, BRQ.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실 뭐 구했어? AR 구했기 때문에 BR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맞니? 그래서 지금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된다면 RQ라는 녀석은 지금 Y값 궁금하신 거니까 우리가 구한 R에 대한 좌표, Q에 대한 좌표, A 더하기 M을 어디다가 넣어?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가 M 곱하기 A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R의 길이가 얼마였어? 3M이었죠. 근데 AB의 길이는 얼마야? 지금 여기 A-1이죠.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거? BR의 길이는 얼마예요? 3M에서 A-1 뺀 거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 BRQ라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3M-A 더하기 1 곱하기 M A 더하기 M-1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할 수 있어? A라는 식 대신에 2M 더하기 1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얘가 얼마가 나오셔야 돼? 2분의 81이 나와야 돼? 우와. EM 마이너스 1. 예? A는 EM 마이너스로 붙여야 돼. A는 2M. 아니 여기 플러스 1이 맞죠? 왜 앞에 부호가 고쳐졌잖아. 그쵸? 집어넣고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와, 6번도 굉장히 뭐 하셔? 지랄 많네요. 아, 영상 찍고 있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넘어가서 정리하시고 7번 볼게요. 7번. 네. 7번 문제를 본다면 가조건의 조건이 되게 특이하죠. fx는 0의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같이 생각해 보면서 움직이자. 4차 방정식입니다 지금. 그러면 얘는 형태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차 곱하기 3차 나올 수 있죠. 그리고 2차 곱하기 2차 나올 수 있죠. 맞니? 근데 만약에 1차 곱하기 3차라고 한다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존재하겠지. 맞아? 1차가 0 되는 건 무조건 존재하니까. 근데요, 2차 곱하기 2차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실수 범위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요? 이 녀석도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라고 하신다면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네. 아, 그래서 가조건의 이 의미가 뭐냐면 fx는 결국은 지금 2차 곱하기 2차로 이루어져야겠네. 근데 그 2차식들이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셔야겠네 라는 멘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나조건을 같이 본다면 다항식 fx는 두 다항식 gx, hx를 인수로 갖는다 했는데 우리 가조건에서 뭐 밝혀냈어? 얘는 2차 곱하기 2차셔야 돼. gx도 2차, hx도 2차야. 자, 그랬을 때 hx를 gx로 나눴어. 몫은 뭔지 몰라. 근데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문제에서 뭐라 돼 있지? 최고차인 계수가 모두 1이시래. 그러면 2차식을 2차로 나눴어. 몫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 그치? 왜? 항등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셔도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fx가 어떻게 됨을 알 수 있냐면 gx로 표현을 했을 때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맞니? 그래서 우리가 fx를 비교해서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되는 건 a 값과 b 값이란 말이야. 근데 a, b의 위치는 개수에 있어. 근데 우리가 저런 식을 뽑았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개수 비교법으로 가셔야지. 그치? 그래서 x 4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이 gx를 식을 잡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내가 gx라는 녀석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건 확정이시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정도로 잡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저 식에다 대입하시게 된다면 fx라는 그 녀석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x제곱 더하기 p-4x 더하기 q 마이너스 1 정도로 세우실 수 있을 거고 자, 무작정 전개하시기 전에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자. x에다 0 대입하면 뭐만 남아? 상수항만 남지. x에다 0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상수항만 남아야 돼. 그래서 x는 0을 집어 넣으셨을 때 이 녀석은 q 곱하기 q-1이 될 거고 이 녀석은 얼마가 돼요? 6이 되시네요. 얘가 6이겠네. 그러면 q제곱 마이너스 q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q라는 녀석이 누가 될까?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실 건데 누가 안 될까? 마이너스 2가 안 돼요. 마이너스 3 또 너 이거 박제됐어 임마. 자,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가 안 돼. 왜? 판별식 써보시잖아. p제곱 마이너스 4q죠. p제곱 항상 뭐야? 0보다 크거 나왔다. 근데 마이너스 2면 양수 되지. 양수 더하기 양수 돼서 마이너스 2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q가 3이시네. 찾았다 q. 자, 그러면 fx라는 그 녀석은 내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3 x제곱 더하기 p-4x 더하기 2로 쓸 수 있겠죠. 그치? 전개해서 비교하셔야겠네. 네. 빠르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기 당당하게 x제곱이었으면 세제곱이죠. 똑바로 캐치 안 해? 자, 볼게요. 빠르게 계산해볼게요. 자, x 세제곱에 대해서 개수 뽑고 싶어. 여러분들은 전개식에 대한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 여기서 누구 나와? x제곱 1 나와. 그치? 여기서 누구 나와? p-4 나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p 나오고 여기서 얼마 나와요? 1 나오시죠. 얘네 곱하고 서로 더하시면 뭐 x세제곱의 개수지. 그래서 x세제곱의 첫 번째 개수는 어떻게 돼? 2p-4가 될 거고 얘가 누구랑 똑같아? a 더하기 2랑 똑같겠죠. 그치? 이제는 x제곱 개수 뽑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누구 나와? 상수항 나오시지. 여기서 x 나오시고 여기서 x 나오시고 여기서 상수항 나오고 여기서 1 나와. 얘네 다 더하면 뭐 x제곱의 개수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2, 3, 5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5가 얼마예요? b예요 지금. 그치? 한 번 더. 이번엔 x개수 뽑아낼 거야. x개수 뽑는 거 되게 간단하죠. 그쵸? p, 2, 3, p 마이너스 4. 그치? 그래서 2p 더하기 3p 마이너스 4가 얼마여야 돼? a여야 돼. 문자 3개, 식 3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가 되겠죠. 야, 더 좋은 방법 없나요? 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풀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풀이가 있긴 해요. 네, 미분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워밍업이죠. 네, 본격적으로 8번부터 문제가 진짜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학습해 주셔야 돼. 자,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만났을 때 당연히 취해야 되는 액션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드린다면 문제 분석 완벽하게 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가족권부터 먼저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g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거 무슨 뜻이야? 항상 fx는 x축 밑에 있으셔야 되고 gx는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럼 뭐가 결정이 된 거냐면 fx는 이차함수신데 x축을 넘을 수 없으시니 이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가 숨겨져 있네요. 자, 그 다음 나 조건 같이 볼게요. k-2부터 k 더하기 2의 fx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데 자, 조금만 생각하면서 움직여보자. fx 최대값 나와봤자 얼마? 0. gx 최소값 나와봤자 얼마? 0. 즉, 둘 다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상황 분류를 해보게 된다면 지금 뭐가 확정이 된 거야?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0이 나올 거야 까지는 확정이 된 거지. 즉 2차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개수의 부호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 y값이 0이다까지 확인이 된 거지. 누가 확인이 안 됐어? x값이 확인이 안 됐어. 즉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하셔야 돼? 이 녀석 지금부터 상황 분류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fx, gx에 대한 함수 자체를 비교할 건데 두 함수 fx, gx 둘 다 뭐가 비교가 안 돼 지금? 누가 더 앞에 있고 대칭축에 뭐 소리야? 꼭지점의 x좌표가 누가 더 앞에 있고 뒤에 있고가 지금 비교가 안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두 녀석이 같다라고 해보자. 요런 식으로. 자, 얘는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구간을 k-2부터 k 플러스 2까지 잡으셨어. 근데 봐봐요. k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0 넣으셨을 때 성립하셔야 된다는 거지. 맞아? 첫 번째로 k의 최소값은 0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 하셔야 돼? 성립하신대. 그치? 그 다음에 또 k의 뭐 최대값에 대해서 최대값 얼만데 지금 1이잖아. 근데 어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성립하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잘 봐. 잘 보세요. 얘네가 둘 다 성립하려면 이 축이 얘네 구간에 요 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한다면 이 축이 둘 다 P가 여기 들어가셔야 되거든? 그치? 근데 축이 같은데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십니다. 왜냐면요. 얘네 지금 4칸 차이 나면서 움직이는 거지. 그치? 잠깐만 같이 봐보자. 4칸 차이 나면서 움직이는데 K가 최소가 0이 된단 말은 2에서 딱 걸리셨다는 거죠. 맞니? 이것보다 뒤로 가게 됐을 때 성립을 안 하신다는 말은 여기서 딱 걸리네. 그치? 그래서 P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시지. 이 정보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4라는 지금 K-2부터 K 더하기 2니까 4칸만큼 움직이는 거야. 4칸만큼 볼 움직이시다가 딱 되는 순간 성립하는 거지. 이때가 K가 제일 작은 순간이잖아. 맞아? 즉 대칭축에 딱 걸리는 순간이 제일 작아서 그러면 이때 처음으로 걸리니 이 말에 의하면 P가 2가 돼야 돼. 맞아? 근데 모순이 발생해요. 얘는 무슨 말이야? 얘가 계속 움직이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순간 최대가 될 건데 얘 말에 의하면 P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어때? 모순이 발생하세요.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뇌가 지금 좀 녹고 있을 텐데 그냥 녹여봐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서로 대칭축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성립할 가능성이 발생하겠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의 최소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얼마였니? 0이었기 때문에 0이죠. 0.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인데요. 그리고 K의 최대값에 대해서 이 녀석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성립하신다는 건데 자, 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 4여서 움직이다가 둘 다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거지. 그게 처음으로 이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이 언제야? 4만 가다가 얘가 처음에 딱 만났을 때지. 그치? 그럼 얘 얼마 될까? 얘가 2가 되겠네. 그치? 그렇게 가다가 언제? 여기 걸렸을 때가 마지막이지. 그래서 이 녀석의 대칭축은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시겠네. 오케이? 그래서 fx의 대칭축이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지금. 그러면 근데 얘는 안 돼. 왜? 다조건에 의해서 모든 실근의 합이 음수인데요. fx는 축의 방정식이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뭔지 몰라. 계속 몰라요? x-2의 제곱 될 거죠. 맞니? 근데 이거 실근 어떻게 해야 돼? x가 2야? 합시 음수가 안 나오시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마지막 경우 누가 있을까? 저거 위치 바뀐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요 녀석이 얼마 지금 마이너스 1 나오시고 여기가 2가 나올 때가 성립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fx에 대한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여전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a라고 두신다면 x 플러스 1 제곱이 될 거고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b라고 두신다면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 결정하기 위해서 뭐 줬어? f1은 마이너스 2고요. g1은 2 줬지. 뭐 하시면 돼? 집어넣고 A, B 뽑으신 다음에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가 여러분들이 마주쳐야 될 문제입니다. 정리. 헤헤헤헤. 괜찮니? 안 괜찮겠지 당연히. 여기서 딱 걸려야 돼. 최소값이랑 최대값이랑 걸려야지. 그래야 최소값이 나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결국 같으시려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얘가 성립하셔야 되거든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다르긴 하겠죠. 뭐 여기를 뭐 알파 베타로 둔다면 얘가 성립하는 순간이 지금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2부터 언제까지? 3까지죠. 그치?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딱 걸린단 말이야, 그 영역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이미 꼭지점이 0이라고 밝혀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이 저렇게 성립하려면 얘네들 사이에 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칭축이. 왜냐면 당연한 거거든 이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최소값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구간이 주어졌을 때 최소값이 만약에 여기래. 그러면 어떻게 뭔 난리를 피던 간에 주어진 구간 안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대칭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사실들을 이용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축에서 탁탁 걸려야 된다고 라는 이야기가 될 거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같이 볼게요. 구 번은 이제 조금 현명하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는데, 자, 문제가 좀 길고 되게 허박하게 생겼죠. 그쵸? fx는 x-a제곱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g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11이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습득하셔야 되는 게 얘네 둘이 만나십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그래서 자, 지금 hx를 조금 뜯어보시면 요런 상황인데 봐봐. 저 녀석 둘이 만날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근데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함수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녀석과 감소하는 녀석에 대한 뭐 얘기가 들어가긴 할 테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건데,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누구 따라가? fx 따라간다니까 요 녀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그냥 gx 따라가니까 감소하신 요런 모양이 그려질 거죠. 그치? 맞아? 다시 알파 베타 사이는 무조건 fx, 알파 베타보다 크면 gx가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지금 뭐라 돼 있어? 야,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k값이 딱 두 개 있대. 2와 3. 오케이? 그럼 잘 봐. fx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gx도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해봐. 나 지금 얘부터 따로 볼 거야. 자, y는 k를 그렸을 때 이 녀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때? 교점의 개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한 개가 나오거나 두 개가 나오시겠죠. 맞니? 이 녀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거나 한 개가 나오거나 0개가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게끔 3개가 나오게끔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뭐는 안 될까? 0개들은 안 되시겠죠. 맞아? 0개는 고민할 가치조차 없지. 맞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1개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오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얘가 될까? 당연히 되시겠지. 무슨 말이냐면, 자, 서로 다른 저 세 점 3개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한 놈에서 1개 나오고 양쪽에서 다른 녀석에서 2개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1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 접한다는 말이죠. 맞니? 근데 이 y는 k와 어떤 이차 함수가 접해야 돼 라는 말은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어? 꼭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지점이 발생하는 함수가 누구야? 얘네 둘 중에 얘죠.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나야 돼, 하나가. 나머지 두 마리 어디서 나오면 돼? 요런 식에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몇 개 나와? 여기서 3개 발생하지, 또 여기서 3개 발생하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얼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결국적 2하고 서로 다른 세 점의 좌표의 합이 S고 그 다음에 3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와? 이차 함수의 대칭성이 나오겠지. 잘 보세요. 지금 내가 gx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hx는 주황색으로 표현을 할 건데, fx를 주황색으로 표현할 건데 fx 이렇게 되고요.
다음 gx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뭐가 보여? 두 개의 함수값이 같네.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대칭축이 있어야 돼. 그치? gx의 대칭축 누구였지? c였지. 즉,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더하시면 얼마가 나와야 돼? 2c가 나와야 돼. 괜찮니?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fx의 대칭축이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a가 되겠네. 그래서 2에서 만나는 교점이 a 더하기 2c가 되겠네요. 얘가 누구야? 얘가 s야. 자, t 구하러 가볼게요. 이 녀석은 어때? 여기하고요. 여기를 더하시면 뭐가 나와?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 대칭축이 있어야 하므로 얘네 둘을 더하면 2a가 나올 거고,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어때요? 무언가 대칭축에 대한 정보, 대칭성에 대한 정보를 쓰기 어렵죠. 그래서 내가 얘를 잠시 x3라고 놓을게요. 3에서 만나니까. 그럼 얘를 다 더했을 때 2a 더하기 x3가 얼마야? t인 거지. 괜찮니? 그랬을 때 지금 t 빼기 s를 하셨대.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셨어? 2분의 a가 나왔대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여기를 빼게 된다면 a 더하기 x3 마이너스 2c는 2분의 a가 된다는 말인데, 괜찮니? 잘 봐. 이게 왜 글러먹었냐면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기시려면 a가 커요? c가 커요? c가 더 크죠? 그치? c가 더 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x3.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맞니? 그러면 얘는 a 빼기 c 더하기 x3 빼기 c죠? 맞니?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시지. 또 뭘 비교해야 돼? 얘가 양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또 비교해 주셔야겠네. 자, 그래서 그 녀석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니네 부교재 있어. 니네 부교재 있다고. 있다고. 와. 자, 봐봐.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쵸? 맞니? 근데 뭔 소리야? X3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어때? 요만큼이야,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 요만큼하고 지금 요만큼 비교하신 거죠. 그치?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X3가 좀 더 클 수밖에 없으실 거야 로 보는 게 원래는 이제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요. 왜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성립할 거냐면 얘네 둘에 대해서 개수가 얘가 더 크지, 절대값이. 그러면 함수값이 더 뭐 하시는 말? 똑같은 x를 가더라도 함수값이 더 많이 변하셔야 돼. 그치? 다시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절대값을 씌워서 봤을 때 얘는 1이고 2분의 1이니까 최고 차이 개수의 크기가 얘가 더 크지. 똑같은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의 변화폭이 더 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는 결국 변화량이 정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어때? 이렇게 이어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더 크게 변화하셨죠. 맞니? 개수가의 크기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함수값의 변화폭이 더 커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가 될 건데, 아니면 직관적으로 그림 그려서 해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성립하시겠네요. 자, 그러면 네, 끝날 때 끝나지 않죠, 지금. A를 넘겨주게 되면은 지금 내가 무슨 짓거리 할 거냐면 x3 마이너스 2c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거지, 그치? 또 뭘 써야 돼,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집어넣어야지. 여기에 맞는 게 확인했으니까 x3 구하러 가셔야지. x를 어떻게 구해? 얘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치? 10일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양변에 곱하면 x 마이너스 c제곱이 16. 근데 c보다 앞에 있죠? x3는 얼마야? c 더하기 4야. 얘가 c 더하기 4야. 가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집어넣고 연산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네, 해결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쌤의 방식으로 되게 축약해서 푼 거거든. 원래는 케이스가 5가지가 나와요. 케이스가 5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이거 접한다는 사실로 몇 개 날렸냐면 2개 날렸어요. 2개 날리고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 말고도 얘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이상한 모양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고 막 이런데 원래는 이걸 다 따져줘야 돼. 근데 어떠한 사실을 기반해서 좀 케이스를 많이 날렸냐면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야? 뭔 소리야? 서로 다른 세 점이 발생을 해야 돼. 그치? 한 명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 접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무조건 fx가 여기를 살아있는 모양으로 나오셔야겠죠. 맞니? 이게 첫 번째로 조건들 다 날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얘 아니면 얘가 될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뭘 이용해서 날렸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관적으로 이 녀석이 더 길겠네요. 얘는 결국 차에 대한 얘기고 얘가 더 길 거니까 얘는 안 될 겁니다를 보고 들어가는 거야. 네? 이게 왜 나온다고요, 이게? 얘 안 돼요. 얘는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왜 안 되냐면, 네. 모양이 왜 이래? 다시.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야 그러면 여기가 3이고 네. 그럼 여기 둘이 더하면 얼마? 2c 여기는 a야? 그치? 그럼 얘가 a 더하기 2c죠. 얘는요 여기랑 여기 더하면 2a예요. 그치? 여긴 어때? x3라고 해보자. 그러면 2a 더하기 x3가 t고 똑같이 s가 나오는데, 자 그럼 둘이 뺐을 때 뭐가 돼? 마찬가지로 a 더하기 x3 마이너스 2c 되시는데 얘가 2분의 a셔야 되죠. 근데 a 빼기 c가 뭐예요? 이미 음수지. x3 빼기 c가 또 뭐가 돼? x3 빼기 c 얘가 음수가 되죠. 왜? c가 양수니까. 음수여서 성립해 안 해? 안 해. x3를 자꾸 EC랑 A랑 TS까지 계산하는 저거는 틀린 걸 알 수 있는. 그쵸. A가 양수인지 요새 모르는. 문제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A, B, C가 양수. 그래서 얘가 음수인가 지금? 그치? 양수 빼기 음수. 그쵸. 아. 뭔 소리야? 양수 빼기 더 큰 양수 음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됩니다. 와우.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네, 10번도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디귿만 하면 돼요? 디귿을 하라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사실. 디귿도 케이스 분류를 다 해주셔야 돼. 10번 볼게요. 자, 10번 보면은 자, 주어진 구간이 1에서부터 2까지고 이참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축과 범위에 대해서 구분이 안 가. 즉, 이 사이에 축이 있을지 왼쪽에 축이 있을지 오른쪽에 축이 있을지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뭐 해야 돼? 케이스 구별을 해줘야 돼. 첫 번째로 여기가 A인데 1이랑 2가 여기 있을 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로 A가 여기 있을 때 1이 조금 더 커. 그 다음 2는 좀 작아. 뭐 얘는 딱히 따질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로 두고 A가 여기 있고 1과 2가 저기 오른쪽에 있을 때. 그치? 얘는 언제 최소? F2일 때 최소지. 그치? 얘는 언제 최소? FA일 때 최소. 얘는 언제 최소? F1일 때 최소.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최소값이 5래요. 그럼 얘가 5라는 건데 그 말은 2-a의 제곱 더하기 b가 5라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누구 궁금해? a 더하기 b의 최소값, 최대값 궁금해요? 그쵸? 그럼 a 더하기 b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b란 녀석 넘기면은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지. 그래서 얘는 a-2-a 제곱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뭐가 나와 있어? 범위가 나와 있어. 범위에 맞춰서 최대값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한 번 더. FA가 최소값이라는 건 B가 얼마라는 말? 5라는 말이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A가 1하고 2 사이야? 그치? 근데 여기 사실 등호 들어가 딱히 상관없어요. 등호 들어가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예요? 7보다는 작거나 같고 6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는요. A라는 녀석이 1보다 작거나 같아 F1 집어넣었을 때, 즉 1-A 제곱 더하기 B가 5여야 돼.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야? -1-A 제곱 더하기 5가 돼서 구간에 맞춰서 최대값도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 비교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A 플러스 B가 왼쪽에 마이너스 B죠. 네. 여기 A 어디 갔냐? A 이렇게 되겠지. 됐나 이러면? 저거를 다 연산해줘야 되는 굉장히 더럽고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자, 뭐 11번은 안 할게요. 12번. 12번도 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근데 32 아니에요? 33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33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번 같이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 정말. 자, 구간이 2에서부터 4까지고요. 2차 함수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이 녀석은 x-2a 제곱 더하기 b인가요? 그치? 최소값이 4가 돼야 되는데 또 뭐 해야 돼? 경우 나눠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좀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리면서 움직여 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x는 2a를 기준으로 2와 4가 다 왼쪽에 있어. 즉 4가 2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의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하셔? 4일 때 등장하시겠지.
그래서 4-2a 제곱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두 번째 경우는요. 2a라는 녀석이 2보다는 크시고 그거나 같고 4보단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축 가운데, 범위 가운데 축이 있다는 거고 거기서 최소값이 발생을 하실 거니 b가 얼마인 거? 4가 되겠죠. 세 번째 경우 언제? 2a를 기준으로 2와 4가 다 왼쪽에 있을 때, 즉 2a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2 넣었을 때 최소값 발생하시겠죠. 그래서 2-2a의 제곱 더하기 b가 얼마야? 4일 때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요 녀석에 대해서 못 찾고 있어? 야, 2a 더하기 b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를 다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10번이요. 그치. 이거 10번이랑 완전 똑같은 문제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8회차 해설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꼭 복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만나게 될 문제야. 아시겠어? 어차피 만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거 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야, 시험 일주일 전에 이거 할 거야? 시간 없는데 이거 매달리고 있다고 니네 한 거 복습하시는 게 그때는 맞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시라고 좀 연습하시라고 차원에서 냈고요. 너무 어려운 거 알고 있고 시간 모자른 거 알고 있고 아마 해설 강의 들으면서 머리 녹으실 거 다 압니다. 그래도 하셔야 돼. 고생 많으셨고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할게요.